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설민신 기자 간담회 사회를 맡은 저 용인 수재하고 있는 원내 대변인 정철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설 연휴가 계속됩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셨기를 소망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국민의 설 민심은 한마디로 인생 먼저였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국회가 힘을 모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발빠르게 나서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쟁점 법안 때문에 국회가 오래 대립한 만큼 이제 여야가 손잡고 국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말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선거만 신경 쓰지 말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부터 해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국회에 쌓인 수많은 민생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서 보다는 국민의 삶에 힘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한 설 명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더 낫고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민주당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주장만 옳다고 앞세우지도 않고 국민과 야당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기 위해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당이 되겠습니다. 더 낮아져서 믿음직한 민주당, 더 겸손해서 든든한 민주당, 더 열심히 일해서 강해지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말씀을 잡들기 위해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모든 야당에게 요청합니다. 지난주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야당에 제안했지만 아직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생법안 하나하나에 소중한 우리 국민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시급히 국회를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누가 유능한 민생 정당인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민생을 놓고 치열한 정책 경쟁을 벌이는 민생 총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누가 유능한 민생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치열하게 경쟁하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총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유능한 민생 해결 능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모든 것을 반대하며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라는 퇴행적 기토 공약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민생 공약으로 경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단 한 방울의 땀이라도 보탬이 되는 총선 경쟁을 펼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설 민심은 이제 검찰의 일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도 검찰 문제를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검찰 안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에 시시콜콜 정치권이 개입해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시대착오적 검찰 정치의 연장전이며 비정상의 정치입니다. 이런 기정상은 이제 끝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찰과 법무부의 협력과 제자리 찾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당도 더 이상 검찰 대행정당 노릇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편들기 정치는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멉니다.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검찰 과잉 시대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검찰 문제 하나에만 발목 잡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검찰의 일은 이제 검찰에 또 법무부에 맡깁시다. 대신에 정치권은 치열한 민생 경쟁에 나섭시다. 해결할 민생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80명에 이르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샐 틈 없는 방역으로 작은 틈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발원에서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불확실성을 들이오고 있습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난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세계 경제의 손실이 400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에 비추어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일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경제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관광을 포함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과감한 경제적 대응 정책을 펴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비상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리 교민을 긴급 수송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수많은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직접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리 교민을 수송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현재 우한 지역에는 우리 교민이 500명 혹은 600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방역 체계를 믿고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지만 다른 한편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부를 중심으로 정부를 믿고 일사불란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겠습니다. 든든하고 효과적인 정부의 방역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민생 그리고 검찰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를 넘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참 크셨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세계 경제의 동반 하락 속에서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힘겹게 2% 경제 성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미중 무역 마찰이 1단계 협정 서명에 도달했고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도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개선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제 심리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지난 9월 이후 계속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남아있고 또 경제 성장에 있어서 민간의 활력은 강하게 반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올해 이것을 특히 유념하면서 경제와 민생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첫째, 당정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민간 기업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정이 추진하여 개정되었던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여기에 납품하는 소재, 부품, 장비 전문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경제부총리께서 소부장 경쟁력위원장으로 뛰시지만 보조적 역할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민간 기업과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선법과 벤처 투자促進법 역시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우리 기업의 능동적 역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회는 지난 연말 연초에 더 늦지 않게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농가소득보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설 전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액이 인상되었고 그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쌀 변동 지불금도 설 전부터 지불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정도법 개정안 통과에 속을 태웠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에 계신 어르신, 장애인,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서 큰 다행이고 향후에도 그 온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면밀히 정책을 점검해 보살피겠습니다. 끝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비중의 급증 등의 환경 변화로 오랫동안 무거운 부담이 집중되면서 고통이 커져 왔습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1월 9일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 영역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또 정책의 공백도 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조정식 정책위 의장께서 지난번에 총선 공약으로 밝히신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의 고통 경감과 활력 증가를 위해서 돈누리 상품권 확대 등 소상공인 매출 확대 지원, 그리고 자영업 신규 보증 확대,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전방위적인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과 관련한 대책에 대한 주문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곧 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정책위의장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짧은 명절 기간이었지만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넉넉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푸근한 고향의 정을 가득 안고 돌아오는 귀경길도 편안하고 안전한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연휴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마땅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국군 장병과 소방, 경찰 공무원, 의료진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함께 자료해 주신 어른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풍요가 가득한 2020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명절 기간 낮은 자세로 민생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들을 경청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주문하신 것은 첫째로 민생, 둘째로 민생, 셋째로 민생이었습니다. 민생 경제의 조속한 활력 회복을 위해 싸우지 말고 국회와 정치가 제 할 일을 해달라는 말씀들을 참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지난해 대외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고용시장 개선과 GDP 2%대 유지, 소득 불평등 완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피부로 변화를 체감하기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모적 정책에 따른 국회 파행이 상습적으로 이어지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참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나가는
국민의 엄중하고 절박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글자 그대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모실 수 있도록 시급한 입법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2월 국회를 민생 입법 처리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무정쟁 국회, 유일한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첫째, 민생 경제 안전 입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DAF,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이나 라임 펀드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 소비자에 대한 피해 방지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기 산업 지역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국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지의 생활 SOC 조정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역별 골목 상품 보호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상권 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퇴출을 근절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하도거래 공정화법, 그리고 가맹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이룰 수 없는 법안입니다.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진정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의 안정됨을 보다 공고화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처리 또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우한 폐렴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주문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참으로 많았습니다. 24시간 비상대응체제 가동을 통해 우한 폐렴의 추가 유입,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특히 우한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전 세계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한 폐렴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내용의 검역법 처리를 서둘러 정부의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제2의 이모사 사태를 막기 위한 약사법, 무항생제 인증제 관련 규정의 위반에 따른 축산법도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처리에도 강력을 집중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권력기관 개혁에 제도적인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완성에 크나큰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 설 명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욱 철저한 권력기관 개혁을 명령하는 목소리 또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경찰개혁 입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법과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총선 이전에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등에 따른 입법 공백 최소화 역시 2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당장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세무사법과 집시법, 노동조합법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연말로 개정 시한이 초과했기 때문에 더는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킬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헌법 불합치에 따른 법률 개정 시한이 임박한 교원노조법,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타 등 조정 등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역시
총선이 불과 석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상의 법안들 이외에도 한국전쟁 70년인 올해 참전자 등에 대한 예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법과 제대군인 지역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생산적 국회 운영에 총력 매진하라는 서울 명절 민심을 여야 모두 뼈저리게 새겨야 합니다. 특히 극한적 정치 투쟁으로 20대 국회를 상시적 마비와 혼돈 상태에 빠뜨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질책과 분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번 2월 20국회가 20대 국회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임시국회 일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리당략적 보수 야합이 아니라 민생 숙제 해결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21대 총선이 7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확실한 변화와 개혁,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요구하는 서울 민심과 국민의 명령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공약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구축, 벤처 4대 강국 실험과 같은 핵심 공약에 이어 지난 22일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소방 헬기 국가 통합발전시설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안전 공약이 차례로 발표됐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29일에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인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생활 공약을 중심으로 당당하고 리얼하게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반목과 정제로 넘어 대안과 비전을 두고 경쟁하는 국회당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느덧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외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 성원이 있었기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나 민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못한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따끔한 질책을 경험히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 여러분들하고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는데요. 네, 영상팀은 이제 여기까지 촬영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손 들어 주시면은 네, 말씀해 주세요.